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코스피로 몰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별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향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코스닥은 850선에서 탄력이 약화되면서 주춤한 모습인데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행보도 극명하게 엇갈렸죠.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한 가운데 지주사, 금융, 공기업 등 코스피 시총 50위권 내 종목들이 고루 상승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HLB, 엔캠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파란불로 마감했는데요. 엔캠은 투자 경고 지정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만에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 코스피로 집중된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행보가 점차 구체화되면서 시장에 관심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주주 환원의 인센티브, 밸류업 바람 거세질 겁니다. 정부가 다가오는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예고를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혜택, 배당 소득세 감면 및 면제 등 주주 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이 뼈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메이저 수급도 저 PBR주로 집중이 되는 모습이죠. 네, 지주사, 보험, 은행, 증권 등 저 PBR 대표 섹터가 구른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정부가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경영 실적으로 평가한다는 소식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관련주가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기업 밸류업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무한 진화 생성형 AI, 텍스트로 동영상까지입니다. 오픈 AI가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생성형 AI 시스템 소라를 공개를 했습니다. 최대 1분 길이의 동영상을 빠르게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생성형 AI가 다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AI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이 되고 있죠. 네, 음성인식 강자인 브리지텍과 언어모델 강자인 플리토의 탄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스트소프트, 코난 테크놀로지 등은 약세로 마감을 하면서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요. 무한 진화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가는 생성형 AI, 시장 확장에 따른 종목별 순환매 흐름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기업 밸류업, 동영상 생성 AI 이슈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SK와 KB금융, SP소프트, 와이더플래닛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주주 환원의 인센티브, 밸류업 바람 거세질 겁니다. 정부가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세제 인센티브 방안이 뼈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주가치 제고에는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지 부장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먼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제 정책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좋은 정책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조세 제도라든지 또 이제 상법 개정과 같은 그런 이제 법안의 그런 개정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그게 빠르게 진행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이번 발표에는 자사주 제도라든지 주주 환원 같은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앞서서 설명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사주 소각 시에 비용을 인정을 해준다든지 이제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 세액을 공제해 주신다라든지 그리고 대주주
주주와 뭐 소액주주 모두 다 이제 배당 소득세에 대한 감면 또는 뭐 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기업 가치에 있어서 상당히 뭐 중요하게 또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이 저PBR주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코스피 시장이 대략 한 200포인트 가까운 상승세를 좀 이미 좀 보인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의 레벨업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과거의 저점을 뭐 이렇게 까지 다시 되밀린다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뭐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레벨업은 유지가 될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 주 이제 발표를 앞두고는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약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존재한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이번 랠리를 주도했었던 게 사실 외국인들인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현선분 시작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아직까지는 뭐 꺾이지 않을 그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부 기관들은 뭐 업종별로는 일정 부분의 차익 실현도 좀 해놓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외국인 중심의 그런 랠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향후에도 이 외국인 매매를 좀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관찰을 하면서 이 모멘텀이 어느 정도 연속성이 될지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매매가 지금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꺾이지 않는 어느 정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은 그전 분위기까지 돌아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조금 이제 소재가 이제 소멸이 되면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발표 예정일인 26일 전후로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강준혁 대표께도 한번 들어볼까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주가도 많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정책이 발표가 되고 안 되고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주 가치 제고라든지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들 중에 하나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쪽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특히 이제 고배당주라고 할 수 있는 은행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상승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저 PBR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종목을 찾는 과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 이러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수사까지도 오늘 확장이 일단 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라든지 SK 아니면은 LG라든지 GS까지 대부분 오늘 강세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는데요.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외국인들의 수급보다는 일단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일단은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이 중국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 매수가 좀 뜸한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외국인들 매수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중국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17일까지 일단 연휴였고 한 일주일 쉬다가 오늘 오픈을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일단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양회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중국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중국 시장이 꺾이는 경우에는 우리 시장도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가 꺾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모습이 보이면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금 좀 조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근데 단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중국 시장은 10시 반에 열리죠. 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장이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어떤 변동성을 가지는지 좀 더 주목하셔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을 보지만 시장을 봤을 때는 또 상해 시장, 중국 시장을 좀 함께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금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겨우 빨간불을 지키면서 좀 거래를 마쳤잖아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좀 코스닥 시장까지도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까요, 부장님? 물론 이제 뭐 정부가 코스닥 시장도 참여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기술주 위주의 그런 시장이다 보니 저 PBR과는 사실 거리가 먼 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의 수급은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런 기술주 랠리가 좀 보였을 때 사실 이런 저 PBR주는 상당한 소외를 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동반 랠리가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지금처럼 좀 차별화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주에 발표 이후에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행여나 세론 분위기로 좀 저 PBR주가 나온다면 오히려 네. 그동안 눌렸었던 코스닥 시장이 다시 한번 조금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시장의 변화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예측 가능성을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보시면서 그동안 눌렸었던 코스닥 관련주들도 한번 서서히 한번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좀 제한적인 수급이 좀 돌고 도는 게 우리나라의 또 약간 좀 특징이자 약간 아쉬운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저 PBR주 가운데서 SK 그리고 KB금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두 분께서 보내주신 신호를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다 고사인이 들어왔습니다. SK부터 한번 볼까요? 기관에 이어서 지난주부터 이제 외국인 러브콜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신고가입니다. 6.9% 강하게 거래를 맞춰줬는데, 자, 강준영 파트너께 SK에 대한 뷰 먼저 여쭤볼까요? 먼저 이제 SK 경우에는 SK 그룹 안에서 예전의 뉴스를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SK는 SK 지주사의 주가를 한번 끌어올리겠다라는 그 명제 자체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주 가치 제고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다라는 얘기도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번 정책 관련해서 지주사들이 일단 상승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최적화된 그러한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 덧붙여 볼 수 있는 부분 자체는 SK 그룹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해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통신 서비스로 일단 분류를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통신 3사 중에서는 AI 관련돼서 가장 이제 열심인 곳이 SK텔레콤이다라는 점도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이제 돌아 나오는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SK하이닉스하고 SK스퀘어를 통해서 이제 SK까지 넘어오는 이 구조 자체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이미 52주 신고가 근처로 지금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아직까지도 오르지 못한 SK까지도 좀 낙수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와 플러스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최근에 PBR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고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부분이 지수사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SK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SK하이닉스도 좋고 SK텔레콤도 지금 신고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보통 지주사는 그 순자산 가치의 할인율이 적용이 돼서 시장에서 이제 그동안은 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 후에 지금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할인율이 어느 정도나 축소될 걸로 좀 봐야 할지 SK 현재 할인율 그리고 밸류 매력도는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프로그램 도입이 된다고 해서 할인율이 얼마까지 축소가 될 것이냐라고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현재 할인율이 한 0.4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좀 많이 좀 낮아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오늘 단기 목표로 제시했던 26만 원이 0.5 정도죠. 그러니까 절반 정도 수준이 되는 그런 가격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뭐 부담되는 그런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PBR도 한 0.6이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이 현재의 주가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발표에서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포이즌 필이라고 하는 그런 경영권 방어 그런 계획인 그런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SK는 자사주가 25% 가까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작년에도 자사주 매입을 좀 많이 했는데 일정 부분 소각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좀 도입이 되는지 여부도 상당히 지금 의미 있게 봐야 될 그런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통 안정적인 투자자들이 지주사를 조금 선호를 하고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포트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대치 이상의 랠리가 오를 때 좀 팔고 나와야 할지 목표치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해서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전략 좀 짜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지주사들이 가장 큰 문제는 자회사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다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구글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사야 되죠. 네. 유튜브가 요즘 잘 나가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해도 찾아보면 유튜브 없습니다. 알파벳을 사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들이 그 자회사들을 상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주사들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그 자회사들도 전부 다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전 지주회사들이 좀 저평가받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가지고 지주회사들의 어떤 자회사들의 상장 부분에 대해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좀 정부에서 좀 규제를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주가 상승 부분이 예상으로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한 32만 원 정도 최대 목표가를 일단 잡아 놓으시고 흐름 꺾이지 않으면 한번 몰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32만 원의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KB의 금융 보겠습니다. 지난 1월 말부터 가파른 랠리 지금 보여주고 있고 신고가 기록한
환호에 다소 좀 주춤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우상향 기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는데 김성준 부장님께 KB금융에 대한 뷰 먼저 여쭤볼까요? 예, 일단 뭐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에서 가장 크게 또 이제 수혜가 된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금융업종, 은행업종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SK도 마찬가지지만 KB금융도 이런 제도 도입 이전에도 특히 작년부터 상당한 좀 주주 환원에 좀 많은 관심이 있었고 뭐 배당 성향도 좀 많이 높여 왔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거기에다 또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도 좀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이미 많이 조금 주주 환원에 대한 관심들이 높은 회사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또 은행주 중에서 이 보통주 그런 자본 비율이 상당히 가장 높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 실행도 가능한 그 여지가 있는 높은 회사가 바로 KB금융이기 만큼 최근 또 실적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저는 강세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강준영 파트너께서도 지금 고사인 주셨는데 KB금융은 은행업종 가운데서도 주주 환원율 가장 높은 종목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업종의 이제 평균 주주 환원율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좀 우수한지 궁금하고 앞으로 뭐 할인율 지금 주주 환원 강화가 되니까 어느 정도가 좀 인하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제가 이제 KB금융 부분을 고라고 사실 얘기를 하기보다는 네. 은행업종 전체적으로 고를 일단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방금 이제 우리 김성준 그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주주 그 가치 재고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미 얘는 50일 신고가입니다. 예, 그냥 50일 신고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 수준이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도 배당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아직도 높은 기업은행이라든지 DB금융지주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이전의 고점까지 아직 오르지 못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단순히 이제 그 키 맞추기 자체가 나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PF라든지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 전체를 일단 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당연히 대장주인 KB금융도 고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은행 전반적으로 고사인을 주셨고 지금 보니까 2018년 고점도 오늘 이제 넘어선 그런 상태네요. 이제 KB금융 그러면은 지금 좀 신규 진입으로 봤을 때 은행 전반적으로 이제 고 주시고 다 좋은 분위기를 지금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신규 진입 혹시 해볼까 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뷰 주시겠어요, 부장님? 예, 뭐 지금 상황은 사실 뭐 트레이딩에 국한된 그런 뭐 진입 정도 이상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PBR 열풍을 주도했었던 외국인들, 특히 KB금융한테는 오늘까지 3거래일째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는 상황인데 물론 기관들이 대부분 고스란히 좀 받아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주가 흐름은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 이런 발표 이후에 오히려 좀 세론의 분위기가 시장에서 형성될지 여부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또 ELS 손실 확정과 같은 단기적으로 가시화될 이런 부분들 지금 센치가 좀 악화될 수 있을 만한 금융업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는 강한 매수 홀딩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다음 주를 겨냥한 트레이딩 정도 이상으로 가져가긴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좀 열심히 올라왔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크게 열려있기보다는 조금 리스크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생성형 AI 관련주 보겠습니다. 오픈 AI의 기업 가치가 10개월 만에 3배 폭증을 하면서 지금 1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동영상을 또 생성을 해주는 AI 소라를 공개를 하면서 호평 쏟아지고 있는데 이 동영상 생성 AI 소라가 지금 등장을 했잖아요. 어떤 좀 시사점이 있고 앞으로는 얼마나 좀 확장이 돼갈까요? 그러게요. 저도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 뉴스에서는 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일단 있는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주가 흐름하고 조금 무관치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라 등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 자체는 그다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요. 차라리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애기들이 보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스튜디오 미르라든지 하는 종목들 강세 일단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묘하게도 게임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텍스트로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동영상 그래픽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일단은
아이들이 보는 동영상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단가를 줄일 수가 있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부분의 어떤 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걸로 일단 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자금 축소라든지 하는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시장 안에서 생각을 하는 AI 관련된 부분의 종목군들을 보시기보다는 차라리 그쪽으로 확장을 해서 보시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키보드에 AI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일단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즘 이제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챗 GPT라든지 일정 부분의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지만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러한 AI 부분이 기본적으로 컴퓨터의 OS로 장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OS로 장착이 된다면 당연히 컴퓨터 안에서의 어떤 CPU라든지 GPU 아니면은 DRAM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설치량 자체가 일단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하드웨어 쪽으로 볼 때는 아예 그쪽으로 보시든지 아니면은 신규적으로 본다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미디어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기대감으로 하나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현실이 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상상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몇 글자 강남 어디에 뭐 번화가에 걸어가고 있는 여성분을 만들자 이렇게 하니까 곧장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와. 이것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다른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청각이라든지 아니면 미각이라든지 촉감이라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일단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한 발 앞서서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각과 AI 연결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예. 그 어떻게 촉각, 예. 변화가 될지 정말 상상이 되지 않는데 이 생성의 AI의 확장 속도가 정말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들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과 올해는 이렇게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주도 섹터로 보고 좀 팔로우를 해야 될지 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예, 뭐 앞서 우리 강주혁 대표님 말씀처럼 사실 AI의 이 확장 속도 대응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좀 빠르고 상상을 항상 초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히 AI가 뭐 시대 정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저는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를 해야 될 그런 좀 이제 주도 업종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제 그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특정 회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체적으로 LLM,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들 사실 빅테크와 이렇게 견주어서 우리가 계속 경쟁을 해야 된다면은 이 투자 금액에 있어서 사실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는 빅테크 대비 물론 열심히 투자는 하지만 그거 사실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그 염려가 되기 때문에 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빅테크와 지금 협력을 하는 업체, 특히나 또 그들 사이에서 또 이제 이미 작년부터 좀 실적이 가시화가 나타나는 회사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또 같이 봐서 이제는 단순하게 기술력뿐만 아니라 실적도 따라줄 수 있을 그런 회사를 좀 더 선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기업과 협업을 하면서 실적을 찍히고 있는 회사들을 좀 선별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뭐 MS 협력사나 엔비디아 협력사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또 많이 보고 있고 AI도 뭐 로봇이나 클라우드 뭐 굉장히 좀 많은데 트렌드에 따라서 종목 선별 어떻게 해나가야지 좀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파트너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신기술에 대해서는 이걸 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MP3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는 네. 너무 오래돼서 이제 잊었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MP3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제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처음 만들었을 때 네. 그러면 이게 확장성을 가지고 회사가 성장을 해서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으로 가느냐 그러지 못했거든요. 나중에는 애플이 한다든지 아니면 삼성 하는 부분에 이 예산은 일단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두 번째로 SSD라는 것도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증권사 있을 때 SSD 열풍이 한번 불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중소기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기업 탐방도 가고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는 이게 대기업이 그냥 다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고 그들 기업들은 일부는 이제 합병이 되는 기업들도 있었고 일부는 그냥 없어지는 기업인데 좀 묘하게도 이 SSD가 대기업 삼성이라든지 하는 쪽으로 넘어가니까 전체 매출에 비해서 SSD 매출이 작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SD 모멘텀도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기술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세상이 좀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작은 종목들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여기 기술력이 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기술력이 있으면 잡아먹힐 가능성도 높고요. 하기 때문에 아까 김성준 부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큰 기업들 위주로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네. 바람직하고 작은 기업들을 보실 때는 일단 무조건 트레이딩 관점 이상으로는 좀 어렵다. 투자 관점으로 이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무조건 봐야 된다. 이 기업이 어떤 기업하고 제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기업을 봐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부분보다는 예전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트레이딩만 한다. 투자는 큰 기업만 한다. 이렇게 좀 구분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살아남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 그런 기업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지금 아이리버를 기억하시는 분들보다는 애플의 아이팟을 기억하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겠죠. 자, 오늘은 SP소프트 그리고 와이더 플래닛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떤 뷰로 보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인이 대부분 다 스탑이 들어왔고 SP소프트에만 김성준 부장께서 곧사인을 주셨는데 SP소프트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15일에 스펙 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합류를 했고요. 상장 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 강주영 대표님께서는 우선 여기서 스탑 주셨어요. 네, 어떤 이유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초기 상장하고 난 다음에 시장 안에 이슈가 일단 있다 보니까 계속 좀 오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크니컬로 봤을 때는 굳이 급하게 팔 이유는 사실은 없을 거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전일 저가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무조건 홀딩 관점으로 일단 유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방금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더 큰 기업들 쪽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게 AI 관련돼서 여러분들 하나 더 생각을 하실 게 이게 우리가 텍스트로 보면은 그림까지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보험회사라든지 여러 회사들하고 전화로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거의 AI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AI를 하고 있는 데가 삼성 SDS가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사고라든지 진짜 인간과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돈 벌 수 있는 회사도 사실은 삼성 SDI 같은 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 회사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일 저가 깨지기 전까지 홀딩이 가능합니다만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부장님께서는 곧사인을 주셨는데 단 하나의 지금 곧사인의 종목이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사실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유는 똑같은데 일단 사실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을 보면은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사실 좀 가서. 많이 좀 가는 네. 그런 성향들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형성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런 트렌드상의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 대표님 설명처럼 일단 이제 오늘의 저가 깨지면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좀 매도를 해야 된다. 언제든지 팔 준비는 해야 될 그런 회사라고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이런 협력 관계가 있는 그런 회사고 이런 그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사업을 국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을 주로 이제 고객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점유율이 70% 정도 되는 그런 회사가 바로 이제 오늘의 이제 SP소프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그래도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오늘 목표 23,000원인데 이게 시총으로 한 5천억 정도 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까지는 타겟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와이더 플래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만 원대 올라섰는데 여기서도 두 분 다 이제 스탑 사인이 나왔어요. 강준욱 파트너께 먼저 의견 여쭤볼까요? 네, 일단 역시 마찬가지인데 앞서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는 것처럼 MS 협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관심을 만약에 가지신다면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한글과 컴퓨터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PPT라든지 하는 부분을 만들어 보니까 목차 만들고 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AI가 하는 게 제가 하는 것보다 더 낫더라 이런 생각도 일단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을 보시려면 차라리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하는 기업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성형 AI가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확장된다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촉각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하는 데가 크라우드웍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런 식의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시는 게 낫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에도 사실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안으로 저는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을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클라우드웍스 오늘 급등 나왔고 수급이 강하던지 아니면 대기업이던지 이제 둘 중에 하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부장님께서도 지금 스탑 사인을 주셨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이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정재 씨와 또 정우성 씨의 그 회사 인수 소식이 좀 강했던 회사잖아요. 지금 KT랑 제휴 소식도 정하고 하는데 이런 성장성에 차별화는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까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이제 마케팅 플랫폼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국내에서의 동종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경쟁력은 분명히 이제 확고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는 현재는 국내에 국한돼 있다라는 점이고요. 물론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향후에 뭐 알리바바와 같이 뭐 중국 쪽으로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좀 가시화되기 전에는 조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기본적으로 오늘의 단기 아침에 이 급등했었던 이유도 이런 정치적인 이벤트로 사실 급등을 했던 것이고 이게 작년 12월에 이런 정치 테마주로 해서 10배가 올랐던 회사입니다. 사실 그러고 이제 고점 대비 조금 밀려 있는데 사실 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난 12월에 있었던 고점을 넘기기는 사실 좀 어려운 그런 테마적 성격이 좀 짙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에 상당히 좀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급등이 나오는 종목은 또 골이 또 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리스크의 그 버튼을 좀 켜보자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SK와 KB금융, SP소프트 그리고 와이더플래닛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거래량 위주로 종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상장 공기업 등 저PBR주로 거래량 쏠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투자증권의 움직임 특징적인데요. 대표적인 저PBR주로 오늘 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3% 강세 보이면서 4,705원 터치를 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 윗꼬리를 크게 달았고 오늘도 2% 하락 마감한 이구산업, 시간에서 소폭 반등세 보여주면서 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KD 그리고 한스바이오메드가 9% 그리고 7%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KT 그룹 계열의 광고 대행업체인 플레이디 오늘 4% 상승하면서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에서도 더 탄력적인 모습입니다. 6% 상승하면서 6,78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특징주로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DI 보겠습니다. 1.8%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로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14% 튀어 올랐는데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7,030원 지나가고 있고 키움증권도 1.1% 하락하면서 12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4% 강세를 보였던 흥국화재도 약세로 전환하면서 1.6% 파란불 켜고 있네요. 5,9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모비스, KNW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푸른저축은행 오늘 15% 급등을 하면서 마감했는데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6% 밀리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 그룹의 4,900억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한 우수 AMS 13% 급등세로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1.5% 밀리면서 3,46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이사 사조 대림, 김성준 부장, 풍산, 강준혁 파트너 고영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 두 개의 저PBR 종목과 로봇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의 라이징 스탁부터 보겠습니다. 사조 대림,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사조 대림의 라이징 포인트는 저PBR 관련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점이겠고 좀 작년 실적도 호전적이었는데 올해 실적 또한 작년 대비해서 한 20% 이상 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겠습니다. 네, 지금 저 PBR도 있지만 실적도 연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성장세 한번 들어볼까요? 작년 연결 실적으로 영업이익 기준 1,285억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치를 놓고 올해 성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배당 성향의 증대라든지 아니면 주주 친화 정책의 추가가 될 수 없을 텐데 영업이익의 증대 요인이 발생을 했고요. 인그리디언의 인수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인그리디언이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4,508억 원, 세전 영업이익이 597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의 실적이 연결 기준 1,285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본업을 포함을 했을 때 기본 영업이익이 연간 한 1,600억 정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보수적인 수치를 대입을 했고 인그리디언 같은 경우에서 원재료가 더 절약이 되는 측면을 반영을 했을 때는 한 1,650억에서 1,700억 정도의 영업이익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을 작년부터 꾸준히 단행을 해왔습니다. 현재 추가로 이제 합병이 마무리되는 단계 안에서는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의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PBR 0.6배 구간에서 부담이 없는 상황인데 단순히 PBR만 낮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종목을 접근해서는 안 될 텐데 기본적인 실적 성장, 그 다음에 추가로 주주 친화적 정책이 나올 수 있는 현금 흐름 구조를 갖췄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 다음 주 26일의 이벤트 이전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26일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가운데 실적도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4만 원에 거의 근접을 하면서 8%의 강세를 보였거든요. 어디까지 좀 더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이 신고가 흐름이 나왔는데 내일은 눌림 형태로 주가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26일의 기점에 모멘텀 일자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매수가는 38,700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로 42,000원입니다. 아마 26일 이후에 다시금 좀 주가가 자리를 잡고 실적에 대한 시각이 부각되면 목표가를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손절가는 36,000원인데 최근에 반등 나온 가격대를 손절가로 대입을 했습니다. 모멘텀의 일자를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등이 우선은 지금 강하게 좀 나와줬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서 42,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풍산인데요. 포인트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앞두고 저 PBR주에 대한 관심 역시 있는데 현재 한 0.5배대 수준으로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또 이제 방산 부분의 실적이 좀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오면서 이익 성장성까지 같이 겸비를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포인트는 저 PBR이면서도 성장성을 갖춘 회사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방산 쪽이 좋았잖아요. 풍산은 어떤 부분 좀 매력적일까요? 예, 사실 뭐 철강 업종도 대표적인 저 PBR 업종이긴 한데 사실 최근에 흐름엔 상당히 좀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이익이 상당히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최근에 랠리에서 좀 소외가 되고 있는데 풍산은 뭐 이익도 좀 좋아진다라는 것이 첫 번째 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풍산은 크게 두 가지 이제 방산 부분과 이제 구리 가격에 연동되는 이제 신동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신동 부분 같은 경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사실 구리 가격은 중국 경기에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연동이 되어 왔었는데요. 최근 중국 상당히 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은 현재 8,400원대 물론 최근에 좀 횡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에서의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뭐 전기차를 비롯해서 뭐 AI라든지 뭐 전력망 확대 등의 여러 가지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중국 역시도 지난 1월 달부터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하반기 갈수록 더욱더 좀 더 가파르게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 있고요. 특히나 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도 우리가 더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구리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역시 또 증설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 완료 시에는 연간 한 1,900억 정도 수준의 매출 증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에 앞두고 이런 구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방산
방산 부분입니다. 방산 부분이 이제 이번에 그 가이던스를 이제 올해 1조 1,0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를 했는데 이거는 전년보다도 한 13% 정도 증가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이제 155mm 포탄이 상당히 공급 부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것도 2배 가량의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완공이 2028년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완공이 된다면은 역시 연간 2,500억 정도의 플러스 효과,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물론 최근에 뭐 전쟁이 계속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일시적인 수요가 아니라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전쟁과 관련 없는 뭐 동남아라든지 전쟁이 없는 유럽 국가 쪽으로도 그런 그 공급 계약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방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해도 사상 최고의 방산 매출을 기대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1조를 조금 넘는 정도 수준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2,900억 정도, PER로는 대략 한 5.7배 정도가 현재 주가 수준이고요. PBR도 한 0.5대 수준이기 때문에 저 PBR 그리고 저퍼주로서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캐파 증설도 있고 성장성도 갖추고 있는 회사인데 풍산의 주가는 어디까지 좀 날아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뭐 풍산은 상당히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더디게 움직이는 종목이긴 한데요. 근데 오늘 뭐 그래도 오랜만에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하반기 구리 가격 강세를 기대를 하면서 좀 장기적인 목표가를 한 6만 원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이제 최근 저점 정도보다 조금 더 아래였죠. 35,000원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강준혁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고영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이제 좀 다른 결로 하나의 종목이 등장을 했는데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결은 다릅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의사들의 파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죠.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는 로봇이 이제 수술하는 그러한 시대로 또 바뀔 가능성이 높고 오늘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서 오늘 고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뭐 비대면 종목들이 좀 집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결국에는 트렌드 자체가 수술 로봇 쪽으로 모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영은 어느 정도의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일까요? 네, 시장 안에서는 이제 뇌수술 로봇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의사 수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외과라든지 하는 부분보다도 대부분의 의사들이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 쪽으로 관심이 많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나중에는 어찌되었든 이런 외과적인 어떤 수술 관련된 로봇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영의 경우에는 뇌수술 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FDA 부분에 일단 통과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뇌수술 로봇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성장성 부분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더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AI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고 AI 시장이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AI 관련된 반도체의 이제 확산이라든지 수요 증가를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고영이 지금 영위하고 있는 검사 사업 부분에 시장의 어떤 성장성 자체도 지속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영은 어떻게 보면 올해의 경우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돼서 양 시장 모두 영위하고 있는 양 사업 모두 일단 좀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영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상승으로 일단 방향성을 잡고 있는데 한 가지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일단은 16,400원 정도 일단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는 최종은 한 25,000원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차는 한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영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6,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이성웅 이사의 사조 대림, 김성준 부장의 풍산, 강준혁 파트너의 고영까지 만나봤고요.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강준혁 와우넷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은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저 PBR주들의 강세 지속되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나투자증권으로 거래량 쏠리고 있습니다. 4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코스피 거래량 1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규장 2% 상승에 이어서 시간에서도 2% 상승 이어지고 있습니다. 4위는 이노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국내 영상 관련 협력 기업 이미 부각되면서 오늘 24% 급등 마감했습니다. 시간에서도 기세 이어집니다. 2% 상승하고 있네요. 3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피터 틸이 설립한 벤처 캐피털 파운더스 펀드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가상화폐 관련주 시간에서 부각받고 있습니다. 50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며 코스닥에서 거래량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3.8% 상승하고 있네요. 2위 종목은 플레이드입니다. KT그룹 계열의 광고 대행업체로 정규장에서도 4% 상승 마감했고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집니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네요. 6% 빨간불 켜졌습니다. 1위는 크리스탈 신소재가 차지했습니다. 사업 확장과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서 핑장 소재 기술 유한공사의 주식 42,500주를 양수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이 소식에 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2위 플레이리 좀 더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이 호실적을 보이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네이버 치지직의 전담 광고사인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좋은 에너지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접근해봐도 좋을까요? 우리가 광고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주가가 강한데 최근에 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때 반응을 했었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치지직 같은 경우가 일반 대중에게 오픈되는 당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해서 첫 번째로 일반 유저들에게 오픈이 되는 상황 안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고객들의 데이터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기에 오늘 시간외로 시가는 한 3.45%, 고가는 6.58%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긍정으로 나왔을 때는 장중에도 플레이디는 강할 수 있기에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4위 이노뎁도 살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국내 영상 관련 협력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오픈 AI의 동영상 AI 시스템 소라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의 연속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기업이죠. 1,000억 내외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보통 최근에 부각된 게 AI 영상 관련 소라의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에요. MS사 관련해서 영상 협력 공급의 레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가 반응을 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우리가 과거에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레퍼런스만으로 주가가 오른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일 장중에 주가는 강할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한 시세 연속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간외로도 시가가 고가가 형성을 하고 저가가 시가 대비해서는 한 3% 정도 좀 하락을 하는 상황에 도래가 되어 있어요. 보통 종가까지 이 시가 고가를 회복하지 못하면 다음 거래일에서는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과거 레퍼런스가 부각되면서 올라오는 만큼 시세의 연속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평가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비대면 진료주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비상 진료 대책을 가동하면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 일부 종목들은 윗꼬리를 크게 달기도 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경계해야 할 요소 그리고 모멘텀의 연속성 사이에서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내일이 변곡점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대화에 들어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그랬을 때 내일이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협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파국을 맞이하는 단계라 하더라도 주가는 내일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한가에 도달한 케어랩스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는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최근에 주가가 50% 이상 오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일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국으로 가느냐, 협력으로 가느냐 그 길목에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도 내일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방산주 진단해 보겠습니다. 총선 전에 마지막 2월 임시국회가 개시되면서 수은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수은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보통 방산주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저멀티플을 받은 이유가 GDP 대비해서 성장만큼이 답보가 되고 해외 방산 수출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관련된 법안 같은 경우가 통과되는 구조 안에서는 방산주에게는 유리합니다. 그랬을 때 다음 모멘텀까지 존재하는 기업에 대한 플레이가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밸류 부담이 가장 낮은 기업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한 8,600억, 현재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7조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방사청 관련된 모멘텀도 존재를 하기에 그 관련된 방산주로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밸류 부담이 낮은 종목 쪽으로의 접근이 유효하다는 말씀이셨는데 그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탑픽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춘절 연휴를 보내고 온 중화권 징수가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기지수가 1.5%로 1% 넘는 급등, 선전지수도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지난주 급등세를 보였던 항생지수가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현재 0.9%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화권 증시는 춘제 사이 주민 소비 회복에 힘입어 급등했습니다. 관광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했고요. 박스오피스 매출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연휴 전부터 서비스업 소비가 회복할 거란 기대감이 컸는데요. 연휴 이후에 집계된 소비 지수가 높게 나오자 중국의 경제 성장세 회복 기대감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는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0.08%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갑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